안녕하세요. 저는 조계종 화재위원을 맡고 있는 보컬러니스트 박사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도 조계종 화쟁위원을 맡고 있는 독립영화 감독 김선아입니다. 오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저는 중앙승가대학에서 상담학 전공 교수하고 있습니다. 와, 상담학 전공.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 여기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와, 오늘은 어떤 얘기가 나올까 너무 궁금하다 하실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오늘은 어떤 갈등 문제를 저희가 얘기하게 되죠? 네, 사실 이게 불교가 고통을 다루는 이제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고통의 한 99.99%는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. 정말 인간관계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,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효 대사께서 화쟁을 이렇게 또 강조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할 부분은 요즘 진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. 이 아버지 부양을 둘러싼 자매 간의 갈등을 이제 기본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실제로 있는 일은 아니고요. 저희가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좀 재구성을 한 얘기예요. 그래서 언니하고 이 동생의 갈등인데, 김선아 감독님하고 제가 그 언니와 동생의 비밀을 해서 이 입장 한번 읽어볼게요. 이 갈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실감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분위기 잡는다.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50대 주부입니다. 결혼해서 지금까지 시부모님을 모시고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는데 3년 전부터 시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병도 생기셔서 두 분을 돌보는 게 너무 힘겨워졌습니다. 수험생 아들 뒷바라지와 시부모님 병수발 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는지 저도 피로감, 무력감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폐경기 우울증과 신경성 위염에 시달리며 병원을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. 결국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을 설득해 시부모님을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. 그런데 최근 친정아버지 일로 여동생과 크게 싸웠습니다. 엄마가 재작년에 돌아가신 이후 혼자 사시는 아버지가 건강이 많이 악화되더니 당뇨 합병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지경이 되었습니다. 더 이상 혼자 사시는 건 안 되겠다 싶어서 요양병원에 보내자고 하니까 여동생이 그건 안 된다고 자기가 모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. 근데 지난주에 동생이 갑자기 더 이상 혼자서 아버지 모시는 게 힘들다, 초기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동생을 못 알아보기도 하고 엄마를 찾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전 애초에 요양병원에 보내자고 하지 않았느냐, 보내자라고 했죠.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양병원은 절대 싫다고 안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저보고 좀 맡으라고 하는 거예요. 아니 근데 그게 말이 되나요? 제가 아파서 더 이상 시부모님 못 모시겠다고 남편을 설득해서 시누이들한테 욕먹는 걸 감수하면서 시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셨는데 저희 친정아버지를 모시겠다고 하면 그걸 누가 이해해 주겠어요? 물론 저도 동생이 아버지를 혼자 돌보는 게 마음이 쓰입니다. 어찌 안 그러겠어요. 나도 아버지 딸인데. 동생이 저렇게 난리를 치면 한편으로는 단 며칠이라도 아버지를 제가 모셔올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. 하지만 도저히 입이 안 떨어져요. 그리고 나도 나름대로는 요양병원이라는 대안을 내놓은 거고 병원비도 내가 더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도 동생은 저더러 친정일은 나 몰라라 한다니까 정말 너무 섭섭하더라고요. 암튼 그날은 동생이 도저히 말이 안 통해서 그냥 집에 왔어요. 그 뒤로 동생이 계속 문자로 아버지 어떻게 할 거냐고, 언제 모셔갈 거냐고 다그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도와주세요. 절절합니다. 너무 힘들다. 절절합니다. 힘듭니다. 네. 이 상황 자체가 참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죠. 그쵸. 네. 이게 또 그냥 자매간과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또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고 또 이제 뭐 시부모님이 계시고 또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게 여러 명의 입장들이 얽히기 때문에 사실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. 네.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맞아요. 듭니다. 참고로 저는 남편도 없고 저희 이제 동생 사연을 한번 들어볼까요? 네, 언니 얘기가 들으면 동생이 좀 이해 좀 해주지, 언니가 이렇게 힘든데 라는 생각을 할 텐데 동생도 동생의 입장이 있습니다. 이 동생의 입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현재 프리랜서 방송작가로 일하고 있는 50대의 싱글 여성이에요. 이쪽에서 오래 일하기는 했지만 경력이 될 만한 변변한 작품이 없어서 말 그대로 이런저런 작은 일들을 맡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. 젊은 신입들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하는 정도의 일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는 터라서 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입니다. 문제는 아버지예요. 혼자 지내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다가 요양병원은 절대로 싫다고 고집을 부리셔서 할 수 없이 제가 모시고 산 지 3년째입니다.
처음 모실 때는 혼자 식사도 차려 드시고 집안일을 돕기도 하셔서 어렵지 않았지만 건강이 악화되신 지금은 거동하시는데도 제 도움이 필요한 지경이 되셨어요. 요양보호사가 오시지만 시간이 짧아서 제가 거의 돌봐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. 하루는 돌아가신 엄마를 계속 찾으시고 전화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. 치매 증상이 이렇게 가끔 나타나면 정말 너무 힘듭니다. 제 직업은 마감이 중요한데 이러다 보니 마감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자꾸 생겨요.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넉넉한 것도 아니고 앞날도 불안해서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작품을 써야 하는데 아버지를 모시느라 하던 일도 해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. 언니에게 의논을 하려고 하니 요양병원에 보내면 되지 않냐는 태평한 소리나 하고 있어요. 아버지가 질색하셔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도 딴 방법이 없지 않느냐며 아예 저와 이 얘기조차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. 결혼한 이후로 친정 쪽 일은 내몰라라 하고 온갖 집안 대소사도 귀찮다며 손사래를 치더니 아버지 문제도 제게 밀어놓고 외면하고 있으니 너무 답답합니다. 시부모님은 오래 모셔놓고 자신의 친부모는 저렇게 모른 채 해도 되나 싶고요. 이 출가 외인이니 뭐니 하는 말이 다 옛날에 고루한 사상인 줄 알았는데 절에서 출가 외인 하는구나 싶으니 서글퍼지네요. 당장 저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이번 달 생활비 버는 것도 버거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동생으로서는 이제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, 또 언니는 도저히 상황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고, 그러나 크게 보면은 서로 정성을 다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네. 시부모를 모셨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른에 대한 공경심과 따뜻함이 있는 마음이 있는 거고, 또 동생 또한 홀로 계신 아버지를 모셨다고 하는 것, 이건 서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또 아버지 또한 마찬가지, 가족들을 보호하고 온 마음으로 정성 다해서 가정을 꾸렸던 그 노력들, 이 세 가지를 서로 인정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서로 인정하고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 감정이 상하는 건 대부분 이렇게 언쟁을 하다가 툭 나오는 말 한마디 이런 것 때문일 경우가 많아요. 특히 가까운 사람이 싸울수록 너무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일어나요. 그래서 우리가 원효수님의 이제 화제의 원칙 첫 번째가 언어의 환각에서 벗어나라라는 얘기가 있어요. 언어는 우리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닌데 요 말을 꼬투리 잡아서 계속 말을 가지고 다툼을 하는 것, 그것이 바로 말을 목적으로 보는 거.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 감정을 먼저 풀어줘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이 감정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단순히 서로 이해하라가 아니라 이 언니와 동생이 각각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이 감정을 분석을 한다. 동생은 나를 뭐 가족이 있는, 기댈 데 있는 사람으로 보지만 솔직히 집에 들어와서도 별로 기댈 데가 없는 외로움 같은 거 많이 느끼는데 속상할 것 같기도 해요. 나의 외로움을 알아준 사람이 없다. 나 몸도 안 좋은데. 동생의 감정은 어떨까요? 밉지 않을까? 약간 그런 생각도 듭니다. 그러니까 언니를 부모님이 저렇게 예뻐하면서 위하면서 키웠는데 이제 와서 부모님을 모시라고 하니까 저렇게 발뺌을 한단 말이야? 약간 이런 좀 미운 감정?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나쁜 감정만 있을 것 같지는 또 않은 게, 언니가 힘들고 되게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이를테면 시부모를 모신다거나 건강이 나빠진다거나 하는 것들을 지켜본 경험이 있을 거고, 부담을 안 줄 수 있다면 나도 언니에게 그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. 또 그런 마음도 있고, 또 한편으로는 언니한테 많이 기대고 싶다, 위로받고 싶다. 언니한테, 언니가 너 정말 힘들지, 아버지 모시는 보통 일이 아닌데 네가 혼자서 정말 애쓴다, 이런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, 그런 위로를 좀 받고 싶다 하는 마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모시는 게 힘들다는 것은 그냥 바깥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언니한테 인정받고 싶다는 게 더 많을 것 같고, 맞아요. 서로 각자 마음들이 좋은 마음들인데 말로 상하는 거죠. 맞아요. 이 감정들은 서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드러난 입장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충돌하고 있는 상반된 입장인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동생은 언니가 모셔라, 하지만 언니는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.
요양병원에 모셔라. 요양병원에 모셔라. 동생은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어떻게 요양병원에 가냐. 이래서 정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이 상황에서 양쪽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 결국은 누군가는 정말 말 그대로 되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?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, 그러니까 속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하는 순서가 필요한 겁니다. 네, 맞아요. 그래서 언니 입장에서 속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. 속마음으로, 빙의하셔서. 예. 예. 일단 좀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. 나의 속마음은 좀 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,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 나도 내가 건강하고 상황이 괜찮다면 아버지도 나도 모시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을 거라고 봐요. 그리고 또 동생한테 아까 미안한 마음. 동생의 속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.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버지를 모시는 건 좋지만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필요하다. 이거는 굉장히 분명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아버지가 이제 뭐 거동도 힘드신데 막 24시간 붙어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손이 있는 언니네가 모시면 아버지가 편하지 않을까? 라는 생각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.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정말 외로운 일이잖아요. 부모님을 모신다는 게, 혼자서 부모님을 모신다는 게.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힘들고 외로운 점을 좀 알아준다면 그러면 어쨌든 해야 하는 일도 조금 더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속마음에는 있을 것 같아요. 아까 이제 현상적인 것은 굉장히 충돌이 있잖아요. 네네. 근데 이런 속마음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네. 할 수 있다면 둘이 그냥 툭 터놓고 이야기하면 좋은데 네. 그러질 잘 못해요. 서로 자존심이 어느 순간부터 생겨나잖아요.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또 중재할 수 있는 그런 뭐 가족 중에서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상담가를 해서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스님을 모셨잖아요. 상담학 교수님. 저한테 오면 다 해결을 할 수 있어요. 부부싸움한 것도 다 해결하는. 아 그렇군요. 저희 전속으로 와주시면 안 되나요, 스님? 그럼 이런 케이스가 오면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나요? 서로 존중하는 것, 인정하는 것이 가장 첫째잖아요. 현대 사회에서는 각자의 삶들이 바쁘잖아요. 어르신들은 이제 고령화 사회에 되어지면서 훨씬 더 많이 사시게 되고 자식들도 이제 나이가 더 많아져요. 복지라든지 의료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. 그래서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네. 사회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확대되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. 네, 맞아요. 네,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 사실은 이 자매 간의 문제들도 좀 부담이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죠. 그래도 이 근본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뭐 해결을 해야 자꾸 다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? 이 아버지 모시는 문제를 동생 입장에서 본다면 어쨌든 혼자서 일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면 이를테면 일차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를테면 요양보호사를 조금 더 많이 쓰거나 아니면은 언니가 동생을 이를테면 동생네 집 가까이 살면서 언니가 더 자주 와서 아버지를 돌보는 시간을 늘린다고 하면 그러면 동생은 어느 정도 시간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? 아주 좋은 방법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언니가 일정 정도 이제 집에 모실 수 없는 상황이면 동생네 집에 가서 어느 정도 시간을 동생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하는 그런 방법,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, 네. 그런 것들이 있겠죠. 네. 이 갈등 해결의 원칙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해요. 갈등 당사자는 그러니까 이 갈등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이를테면 협력자이기도 하다는 거죠. 같이 협력
협력을 한다면 사실은 웬만한 큰 문제들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사람의 관계를 이제 관계성으로만 생각하면 어려워요. 이 사람의 삶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. 어렸을 때의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성장시켜주는 그 과정들, 그 고마움, 내가 받은 것들, 이런 것들을 늘 좀 생각을 해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메마른 관계로 바뀔 수 있거든요. 가족이라고 하는 것, 마지막까지 함께 가야 되는 삶, 이런 것들까지 좀 생각을 한다면 그 따뜻함 속에서 풀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네.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언니와 동생의 갈등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자 했는지 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? 일단 무엇보다 우선이 돼야 할 것은 서로에게 아주 분명하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일 겁니다. 네. 그러면 제가 언니로서 한번 해볼게요. 연기하시나요? 네. 동생아, 내가 미안해. 너 혼자서 아버지 모시느라 힘든 거 다 알아. 내가 고맙다는 말 정말 하고 싶었는데 한 번도 하지도 못했어. 참 항상 고맙고 미안하다는 생각 하고 있어. 어때요? 이분이 연기 욕심이 있으시네. 감동을 하시더니 연기 욕심이 생기셨어. 저도 그러면 연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. 네, 이제 동생도 언니에 대한 감정을 풀고 좀 해주세요. 언니, 내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자꾸 언니한테 모진 소리 했지만 사실 언니가 힘들고 어렵게 그렇지만 열심히 살고 있는 거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. 이 문제도 우리가 같이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. 그러니까 언니,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자. 그래. 우리 파이팅! 그래요. 감정은 네. 각자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겨나거든요. 나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정이 없어져요. 서운함도 없어지고 서로 고마워하는 마음이라든지 뭘 도와줄까 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어요. 항상 가족은 우리라고 하는 마음을 좀 품으면 좋겠어요. 네, 오케이. 마지막으로 정말 좋은 네. 말씀 해주셨네요. 네. 해결안을 자 동생아 우리 좀 가까운 데로 너가 이사를 와서 살면 너가 바쁘거나 뭐 마감 때문에 일을 해야 되거나 할 때 내가 시간 내서 가서 아버지 돌봐드릴게. 그리고 좀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요양보호사를 한 타임 더 쓰자. 그래서 너도 좀 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면 어떨까? 언니가 지금 도와주면 내가 조금 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그만큼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나중에 우리가 아버님을 정말로 요양병원에 모시게 될 때 그때 나도 한몫할 수 있게 그렇게 열심히 할게. 그리고 우리 스님 찾아가서 뭔가 좋은 시스템이 있는지 사회 시스템인지 한번 여쭤보자. 아 저희 회의 다 됐습니다. 네.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해결했네요, 문제를. 이렇게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활용해서 이 화쟁 티키타카를 유지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나도 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이 사람을 어떻게 얘기할까 궁금하시다면 저희한테 사연을 주세요. 네. 그러면 그 사연을 토대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금강 선생님 오늘 출연한 소감 마무리를 한번 해주세요. 누구나 다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표현 방식에 따라서 서로 이제 다르게 표현되어지거든요. 이 속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누구나 다 잘하려고 하는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. 그러면은 그게 좀 마음이 풀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. 네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저희 끝내기 전에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 네. 댓글 남겨주시고요. 저희 하나, 둘, 셋 화쟁 화쟁 티키타카 티키타카 화이팅!